안녕하세요. 서동현과 함께하는 클래식 모하니 남예종 교수편. 오늘은 김지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남예종 예술실용전문학교 총괄 교수 서동현입니다. 네, 그러면 김지훈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테너 김지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지훈 교수님은 남예종에서의 활약이 어마어마하세요. 저희가 연주가 있을 때는 항상 또 이 테너 분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김지훈 교수님한테 저희가 또 SS를 청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안 되시는 시간인데도 빼서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을 귀하게 모시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오늘 또 재미있는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방송 출연 같고 또 유튜브지만 네.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또 여기 항상 그 연주 때마다 또 학교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총괄 교수님 계시니까 아이고. 네, 또 마음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세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요. 진짜 어떠한 그 시상식 이런 데 가서 음악회를 하면은 뭐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또 분위기 메이커시랍니다. 너무 좋죠. 네. 어떻게 테너를 하시게 되셨는지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때서부터 테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테너시고 저도 테너고 해서 이제 3대째 하고 있는데요. 가업이죠. 가업 뭐 이제 보면은 이제 맛집이나 식당들도 한 3대쯤 되면은 이제 뭐가 잘 되잖아요. 저도 좀 그 명성을 이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분발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네. 테너기도 하셨고 네. 또 이제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기도 하셨고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시고 계셨고요. 이제 돌아가신 지 되셨지만 또 아버지는 아직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성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형제분 중에서는요? 이게 저희가 그 형제인데요. 제 네.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도 이제 같이 테너로 활동하고 있어서 집에는 지금 3 테너가 있습니다. 아버지까지. 어머머, 네, 처음 안 사실이에요. 네. 테너 가족이시네요. 네네네. 와, 그러면 서로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하시나요? 그쵸.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아무래도 뭐 사실은 레파토리도 겹치고 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뭐 서로 영상도 봐주고 뭐 공연할 때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가족끼리는 또 좋은 얘기가 오가진 않거든요. 이게 또 가족이 보면은 또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또 하고 또 참고해서 또 배우고 저도 동생도 또 아버지에게 성악을 배웠기 때문에 입시를 아버지가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항상 아버지가 이제 저희를 보시고 모니터링 해주시고 또 네. 아직도 말씀해 주시고 하시죠. 부모님이시기도 하지만 스승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참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멘트 얘기하셨는데 네.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좋은 점은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음악을 먼저 알고 먼저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인 응원보다는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지만 그 네. 가운데서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이나 방향을 이렇게 잘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앞에 계시면 이제 칭찬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제 뭐 노래가 어땠어요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좋았어요 하다 보면은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객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실력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좋은 얘기만 들리면은 내가 잘 못했는데도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가족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더 이렇게 코멘트를 해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음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음악을 한 가족들은 꽤 많지만 이렇게 아주 테너라는 장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음악의 가족이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 봤어요. 정말 흔치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그 음악에 관해서는 그 가계를 따른다는 게 참 복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쵸? 복이죠.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는 전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성악을. 이제 뭐
중학교 때 이제 3학년 되면서 이제 성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권유를 하셔서 성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셨는데 저는 너무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성악가는 너무 멋이 없어 보였거든요. 중학생 마음에 저는 성악은 안 하고 싶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러면 취미로라도 해라. 뭐 너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은 네. 뭐 음악하는 취미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뭐 또 이렇게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지 않냐 해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느 순간 이제 공부를 하고 유학을 다녀오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정말 음악이 좋다는 마음을 들게 되면서 이게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왜 클래식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 태도라는 게요, 네. 굉장히 좀 고고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또 장소에 가서 하느냐도 굉장히 가리는 그러한 또 연주자들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김주윤 교수님은 저는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러한 그 음악에 관한 철학이 그냥 보통 우리 대에서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세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계시는 그 뿌리가 좀 다른 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저도 뭐 사실 연주가 큰 무대에 서면 설수록 더 좋잖아요. 좋고 이제 그런 무대를 항상 열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회가 되고 연주할 수 있으면은 또 가서 연주를 하는 게 저희 또 소신이기도 하고 제가 바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성대에 이제 병이 발생을 해서 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였던 건 이제 성대 낭종이 생겨서 성대를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게 발병이 돼가지고 이제 성대를 보통은 이제 성대 표면에 뭐가 이제 나면 레이저로 이렇게 단면을 절제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안쪽에 났기 때문에 아예 이게 성대를 잡아서 가위로 절제를 하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정도는 노래를 거의 잘 안 되는. 그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절을 보내면서 한 3달 동안 말을 못하면은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속으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음악을 못하면은 뭐 좀 다른 일도 해보고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노래를 하고 싶다. 정말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회복이 되면 내가 기회가 있으면은 노래를 하고 또 나처럼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장애가 있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할 수 있는 따뜻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셨군요. 남다르세요. 한 예를 들자면 저번에 어느 음악회에서는요. 스테이지에 한 5번을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보통의 연주자들은 고사를 하죠. 저는 됐습니다. 한번 제 무대에 섰으면 됐습니다. 그랬는데 게스트로 또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또 나오시고 하는데 제가 세봤다니까요. 네, 얼마나 힘드실까. 왜냐하면 무대에 일단 나온다는 건 굉장한 집중력하고 네,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게 무대에 서게 되는데 아무리 작은 무대라 하더라도 네, 그 1시간 안에 그렇게 여러 번 나오시는 걸 뵙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쉽지 않잖아요. 전 처음 봤어요, 진짜. 저도 제가 몇 번 나갔는지 세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연주를 기억하는데요. 네. 제 순서가 마치고 들어갔는데 다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급하게 마시고 네. 나갔던. 네,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또 무대에 서는 연주자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웬만하신 분들은 그거를 싫다고 내색을 하죠, 사실은. 근데 참 대단하시다. 네. 본인의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나오셔가지고 말도 하시고 피아노에 맞춰서 막 그 피아노 독주에 그때도 또 뭐 비드뭉이었던 것 같아요. 슈만 네, 그 노래들 막 하시면서 또
독주, 피아노 독주로 이렇게 이어가시고 이제 그러한 무대도 제가 뵙는데 이러한 또 깊이 있는 이러한 그런 생활이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거를 지금 이 시간에 알게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네. 뭐 후배라든가 아니면 또 뭐 제자 같은 경우에서 또 교수님처럼 그런 상황이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굴곡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실력에 의해서도 막 이렇게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또 주변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뭐 단순하게는 입시에 실패해서 당장 앞에 직면한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음악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음악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한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음악을 하고 싶은 건가?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 좀 깊게 자기를 성찰해 본다면은 그렇게 단편적인 문제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다는 걸 뭐 또 지난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 또 흔들리지 말고 이거는 좀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때 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음악을 그만두고 네. 이렇게 그 좋은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딱 생각하고 한 20년이 흘렀을 때 네. 딱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친구가 딱 무대에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과연 그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대에 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끝까지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마음으로 이제 다시 극복하고 네.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이제 그러한 걸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우리 학교에 면접 온 학생이 있었어요. 신입생으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그 학생이 갑상선 암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교수님처럼 말을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을 한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 됐대요. 근데 성악을 이제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너무 소중해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정말 목소리가 너무 얇고요. 일단 작아서 네. 면접할 때 제가 놀랐었거든요, 사실. 그 저런 분이 어떻게 노래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의 그러한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교수님도 그러한 과정이 있으셨겠네요. 그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성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시키시기도 하셨고 이러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성악을 너가 해야겠다는 이유는 목소리가 작아서였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변성기를 뭐 스토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좋으셔요. 저는 그 말씀 음성이. 변성기를 한 3, 4년 제가 길게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들은 다 변성기를 지나면서 목소리가 이제 변하잖아요. 근데 변성기를 한 3, 4년 겪으면서 계속 말을 하면은 음이탈이 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작게 말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 흐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이제 몸에 배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으시기에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뭐 전화 통화도 어렵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습관 자체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성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통 상식에는 어긋나잖아요. 보통은 이제 너 참 달리기가 반대죠. 빠른데 달리기가 너무 잘하고 운동 잘하니까 육상을 해봐라. 이렇게 해야지 이제 뭐 갈까 말까잖아요. 근데 이제 너 목소리가 작으니까 성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키워주시고 했으니까 잘 온 거죠. 근데 그런 자기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발하고 또 회복하고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네, 충분히 회복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 음악이 참 따뜻해요. 네, 어떠한 그 공간에 들어갔었을 때는요, 진짜 참 따뜻하게 그 시작
준비 과정이 그런 거를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지금 이러한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에는 학교에 많이 출강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남녀예술원의 교수로 이제 속해 있지만 네. 또 여러 곳에 이제 뭐 예술고등학교라든지 가까이는 뭐 제가 덕원예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덕원예술고등학교에도 출강을 하고 있고 선화예고, 인천예고, 대전예고, 세종예고 이렇게 예고들에 가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또 제가 이제 테너의 계보를 잇고도 있지만 그 교육자의 계보도 잇고 있는 것 같아요. 가보를. 그래서 네, 사실 어머니도 이제 피아니스트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피아노 입시를 이제 입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35년째 이제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학생들 가르치는 모습들 또 그런 노하우들을 옆에서 보고 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 가르칠 때 또 즐겁고 보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연주자로서의 이제 테너 김지훈이 있다면 또 선생님으로서의 김지훈이 있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또 예고 지휘도 하고 있거든요. 합창 지휘. 예고에서 합창 지휘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당연히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군포에 있는 어울림 합창단이라는 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조금 특별한데요. 여기 합창단 구성원들이 이제 발달 장애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폐나 지적 장애 가진 학생들이 있고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학생들 모여서 뭐 이렇게 노래 연습하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뭐 이런 시간도 가지면서 지금 이제 올해는 6회 연주 정기 연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전혀 몰랐던 네, 그러한 소식이에요. 몸이 뭐 두세 개라도 모자라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씩 늘어가는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역할들이 있고 또 집에서는 집에서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작년에는 너무 지친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스케줄들이 많이 짜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감사하고 또 각자 가는 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인연이 소중하고 하니까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즐겁고요. 아니 근데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시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또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을 하신다면 교수님도 피아노를 잘 치시겠어요. 그게 이제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참 저도 피아노를 너무 잘 쳤으면 좋겠는데 손가락은 10개잖아요. 10개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소리는 하나니까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기 때문에 진짜 저는 음악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요. 음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성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의 성대로 그리고 내 몸으로 몸이 아끼고 네, 우리가 악기를 얼마나 정말 좋은 거 사고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추운 데도 가고, 네,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내 악기를 내 맘대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다 자제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그 성악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사진 보면서 네,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가요? 저 또 사진들을 고르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있는 사진들을 또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저희 이탈리아에 있는 그 한국문화원에서 제가 노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로마에 있을 때 마침 이게 뭐 한류 붐도 불고하면서 로마에도 이제 한국문화원이라는 곳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한인음악협회 초대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음악협회 설립하고 거기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 초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아리아들이랑 한국 가곡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문화 또 알리는데 큰일 하셨네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뭐 제가 혼자 지금 찍혀 있지만 네. 옆에 보시면은 지금 사진은 안 나오지만 네. 옆쪽에는 이제 다른 분이 같이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이제 떼졸이라는 그 클래식 보컬 듀오 그룹으로 활동할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같은 다른 강전욱 교수님이란 분과 이제 셋이요? 2명 있어요.
네, 두 명이서 이제 활동을 와. 하는 클래식 보컬 듀오고요. 테너로만 되어 있고 또 네. 다른 테너 두 분과는 또 이제 그 세 명이서 활동하는 테너 그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쓰리 테너. 네. 네.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또 남예종에서의 활약을 또 맞습니다. 네, 저건 대한민국 인권대상 2019년도 그 대상 시상식에서 류리나 교수님하고 또 서동윤 교수님과 함께 연주했던 사진입니다. 네, 맞아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말했던 이제 어울림 합창단, 군포 어울림 합창단과 함께하는 사진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한해 있는 그 공연 중에 야외 버스킹도 이제 그 시하고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원 지원을 받아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전체 단원은 한 10명, 11명 되고요. 실제 무대에 지금 오를 수 있는 단원은 7, 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은 적응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노래를 훈련하는 시간들이 학생들이 필요하고 또 하기 때문에 처음 오면은 거의 이제 도레미를 내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도레미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자라오면서 지금은 이제 악보도 꽤 잘 볼 줄 알고. 네. 가르치시는데, 네, 다음 사진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것도 이제 음, 그 어울림 합창단과 함께한 사진인데요. 네. 저거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정규 연주회를 이제 무대에서 그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네, 우와, 인터뷰도 대단한데요. 해보고 네. 와, 그래서 토크 콘서트 형식이 조금 하네요. 가능한 것인가 또 부모님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무대에서 혹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까 하면서 하셨는데 너무도 잘 해줘서 이번 6회 때도 이제 토크 콘서트로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이 사진은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거는 이제 찾아가는 오페라 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공연 사진은 없고 이제 준비하는 사진인데 저것도 이제 병원마다 다니면서 이제 뭐 소아암 환자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오페라를 좀 쉽게 각색해서 공연하고 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하지는 않고요. 소중한 일 하십니다. 네, 이 사진은요? 네, 이것도 그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 행사 중에 저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제가 또 중간에 산타 모자도 쓰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재밌는 사진, 또 좋은 사진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 발달 장애 그걸 가르치실 때는 그 합창단 가르치실 때는 인내심이 대단히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가르치러 갈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도 많이 이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왜냐면은 보통의 교육 방식과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 뭐 놀라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가서 아이들 직접 만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함께 어울리면서 편하게 대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교육의 기술을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내 동생처럼 아니면은 내가 가르치는 그냥 학생들 대하듯이 똑같이 하다 보면은 지금 학생들하고 거리감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 그런 거 안에서는 이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발달장애 학생들은 혼자만 있는 시간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너무 좋은 일입니다. 아휴, 보통 사람은 못 하시는 일들을 지금 해내시는 것 전혀 같아서. 아닙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고요. 네, 누구나 저는 함께 못할 하실 것 수 같아요.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활약들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학교에서의 뭐 활동이나 또 2020년도에 또 개인적인 교수님의 활동, 네, 그런 걸 보고 싶은데, 네, 잠깐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영상 얘기 잠깐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거죠? 이건 작년에 이제 마술피리라는 오페라를 갈라 콘서트로 하면서 이제 타미노 주역으로 출연해서 아리아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그 마술피리에는 이제 타미노가 이제 마술피리를 직접 이렇게 불긴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잖아요. 전날은 제가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직접 플룻을 불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저 영상을 네. 받아서 교수님께 받아서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김지훈 교수님은 없는 거예요. 플룻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실래나? 네, 그러면서 제가 한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수준급으로 플룻은 언제 하셨나요? 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시키셨습니다. 네, 시키셔가지고 이제 그때 아버지한테 플룻 배우고 하면서 뭐 가끔 교회에서 불고 뭐 하는 정도로 했고 뭐 사실 플룻을 가지고 뭐 어디 나가서 연주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네. 했는데 이제 마술필이라는 오페라 하면서 플룻이 감당하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불면서도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은 호흡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룻을 불다가 노래를 하려면 이게 호흡이 좀 엇갈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까 했는데 뭐 앞에 부분이라도 해보자 해서 저거는 이제 일주일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공연 일주일 전에 결정해서 제가 놀랐던 게 저게요 플룻을 부시고 좀 쉬었다가 노래하시질 않더라고요. 플룻을 내려놓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프레이즈가 이어져서 가시는 거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야 저런 용기는 다음에는 좀 더 연습을 해서 중간에 나오는 플룻 파트까지 네, 하는 걸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뭐 활동 또 정말 한번 큰 활동 무대 뵙고 싶은데 네.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올해 이제 남예종에서의 활동을 생각해 보려면은 또 남예종과 함께한 지 횟수로는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해서 하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보면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학교가 이제 점점 막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학교와 함께 저도 이제 성장을 하면 좋겠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가 되고 저도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가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20년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역할 3개 중에 이제 뭐 가르치는 역할, 지휘자의 역할, 또 가수의 역할 중에 가수의 역할을 좀 더 제가 키워보고 또 무대에 서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체력적으로도 네, 몸 건강 관리도 말씀하신 대로 건강 관리도 또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발하고 또 뭐 완전히 한 그릇에 담기에는 진짜 넘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네, 올해도 꼭 잘 이뤄내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이러한 모습이 또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비춰졌을 때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교수님이 되시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김지훈 교수님과의 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교수님의 그 영상은 링크를 걸어놓고 프로필도 링크 걸어놓겠으니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